You are not the only one. I will always be with you. 김종현의 내가 목사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으로 하루 일과 내지는 또 재미를 가지십니까? 저는 요새 뉴스가 그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요.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의 이 이야기, 남북대화 이야기 아주 재밌잖아요. 아니, 우리가 9년 동안 쌓았던 담을 순식간에 허물어버린, 그리고 올림픽이라고 하는 이 평화의 제전을 한순간에 국제무대에서 평화의 제전으로, 그리고 미국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어떤 그 계기로, 물론 그 국제정치 내지 이런 정치라고 하는 것이 물 위에 보이는 것, 우리가 보이고 뉴스에 나오는 것만이 전부는 아니죠. 물밑 작업들, 그 전에 진행되었던 여러 가지 접촉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이 불가능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이게 지금 문재인 정부 1년 되기 전에 이런 일이 생겼지 않습니까? 5월달에 투표를 했으니까 어쨌든 그 5월달이 되기 전에 지금 남북 정상회담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5월달에 북미 미국과 북한의 정상이 오늘 만난다고 또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은 비핵화하겠다. 이거 뭐 수년 동안 정말 오랫동안의 그 수건 사업이었던 것이 한순간에 그냥 해결되어지는 듯한, 또 이제 추후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응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제 방송을 들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함께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다. 댓글 좀 달아주십시오. 들으시고 제가 하는 이 방송의 내용이 여러분 다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지 못한다면 난 당신의 말하고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요.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동의하지 못한다라고 댓글 달아주시는 게 사실 함께 해주시는 거, 예전에는요 저에게 제 비판 댓글 내지는 악플이었죠.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불쾌하고 힘들었거든요. 이제는 그런 것도 없으니까 없는 게 더 힘듭니다. 네, 악플이 달리면 기분은 나쁘겠지만 어쨌든 아무것도 없는 게 요즘은 힘이 들기도 하네요. 자, 좋습니다. 그 남북 대화 또 그리고 북미 대화 잘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제가 국민학교 시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반공 영화 그런 거 있어서 학교 돌면서 반공 영화 학교 저희 때는 강당 이런 개념이 없어서 교실 2개를 열어가지고 전 학년이, 제가 그때 100명이 조금 더 되는 국민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이제 영화가 전교생이 해주는 그런 영화를 들기도 하고, 영화 보는 날이 있었어요.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있었던 것 같고요. 신기했죠. 그 필름 그 영사기가 뒤에서 돌아가고요. 그리고 앞에 요즘은 디지털로 다 그렇게 나오지만 옛날에 그 영사기로 돌았던 영화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으려나 있겠죠. 저보다 연배들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그때 그 방공 영화의 느낌이 있어요. 저 때는 그런 그 남북관계 문제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남북, 요즘에 얼마 전에 그 우리은행 달력에 있는 그림에서 문제가 됐던 것처럼 저 때도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 방공 포스터 그리기 막 이런 거 있었어요. 방공 표 만들기. 전 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미술을 못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그리거나 막 창의력이 떨어지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만들기 정말 힘들었습니다. 억지고집 김일성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도깨비 그때 그 또리 장군 네 또리 장군 나오고 했었 그런 때가 있었고 저에게는 그 정말 국민학교 시절은 뿔난 도깨비 돼지 새끼 북한 뭐 이런 장면들이 저에겐 굉장히 익숙하죠. 아직도 그때 그 기억이나 그 이미지들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고 오늘 아침에 그 제 아내하고 둘이 버스를 타기 위해서 터미널에 앉아 있는데요. 앞에 한쪽 발에 그 신발에 흙이 묻은 그 여성분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간첩인가 보다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간첩을 잡으면 신고해라. 포상금 얼마다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동네에서 보기 낯선 사람들,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처럼 이동이 많지 않은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서 자주 보기 힘든 사람이 배낭을 메고 돌아다닌다거나 아니면 아침인데 그 신발에 흙이 묻어 있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런 사람을 보거나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서나 학교에나 신고해라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은 후 그때 이제 80년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80년대가 지나고 90년대가 지나고 뭐랄까요? 요즘에 뭐 이야기하셨을 때 데땅트 시대 이야기를 하는데 네오 데땅트가 다시 오지 않는가? 그래서 통일,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면 멋있는 일이죠. 우리가 염원하던 그리고 이산 가족들의 상봉이 이루어질 거고요. 그리고 북한과 남한의 교류 속에서 서로 경제가 먼저 좀 비슷해져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좀 발전하고 물론 갑자기 조금 힘들어질 수는 있을 텐데 힘들어질 수는 있으나 어쨌든 통일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네, 어쨌든 그 마음이 좋아지는 요즘의 모습이고요. 요즘 그 남북 관계와는 좀 다르게 좀 마음이 안타까운 일들이 있습니다. 미투 운동의 그 피해자들 그 안타까움 그리고 얼굴을 보여야만 신뢰할 수 있고 그 사람의 슬픔이라던가 아픈 것들이 이해될 수밖에 없는 현실. 안타깝죠. 안타깝고 지금껏 그것을 가슴에 담고 살아야 될 살았을 그 마음들이 참 힘듭니다. 제가 볼 때도 참 안타깝고요. 남성 가해자들, 남성이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가해자들의 기억나지 않음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거든요. 오달수 씨 같은 경우도 20몇 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것이 기억나지 않을 수 있냐라고 이제 피해자들은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옹호하거나 그 사람을 비유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들은 너무 그게 자연스러웠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게 자연스러운 세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기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억이 안 나는 거야. 이제는 그런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 세상이어야 돼요. 저도 딸을 키우는 아빠이지만 그런 게 자연스럽지 않은 세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 그 고통받고 힘들었던 그분들이 용기를 내서 그런 세상을 만들어주고 있다.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뭐 요즘에 그 해시태그 중에 위디오 해시태그를 뭐 단다는 거 있는데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한편에서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랄까요? 왜 이 지금 미투 운동의 이 피해자들이 좌파 진영 내지는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느냐? 저쪽 그 우파 진영 내지는 보수 진영에서는 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느냐? 없었던 거 아니냐? 그래서 훨씬 더 깨끗한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분석합니다. 이거를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냥 제 분석이에요. 여러분이 동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그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일반적인 이야기로 받아들일까봐 제가 토를 답니다만은 진보 진영 사람들이 왜 많은가? 진보 진영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뭡니까 이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고 하는 이제 시민의식이 그만큼 성숙해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전에처럼 우리 뭡니까 병자호란 때 그 잡혀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환양년이라고 불렀던 때가 있었어요. 요즘에도 환양년 이야기가 나오긴 하지만 회향한 여자들, 여인들을 피가 섞였다, 뭐 그들과 뭐 그렇게 잤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환양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좌파 진영에서 했던 그 사람들, 예를 들면 그 안희정이라던가 또 뭡니까 이윤택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민주당 쪽, 좌파 쪽 지금 정권을 잡은 여당 쪽 인사들 속에서도 굉장히 그 무게가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런 진보진영 사람들이 했던 그런 것들이 나오고 했던 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이쪽 진영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졌다. 시민의식이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가해자들이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 시민의식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야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됐다 이제. 물론 이게 다는 아니고 조금이라도. 그리고 그 여성분들을 피해자로서 잘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의 것이 있다. 그래서 그분들이 나올 수 있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그 보수 진영에서는 왜 안 나오느냐? 저는 아직 그들의 입장에서는 미투 운동에 동참해서 나도 저런 유력 인사에게 이렇게 됐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무리 속에서는요 아마 매장이 되지 않을까. 환양년과 같은 그런 손가락질, 네가 어디 남자를 망치려고 이런 식의 이야기. 우리 그 예전에 대학가 성폭력들이고 있었고 뭐 이런 굉장히 비참한 일, 아주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었을 때 누구를 욕했습니까? 피해 당사자들에게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리고 어디 남자를 망치려고 이런 얘기했던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세상이었던 거잖아요. 이제 근데 지금의 그 보수 진영의 그런 의식 수준은 그런 모습이 있어서 못 나오지 않겠는가? 그냥 제 판단이에요. 그냥 생각이에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미투 운동이라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나도 그런 일을 당했어.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부정의하고 나쁘고 더 이상 되어지지 않아야 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도 당했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나도 당했어, 나도 그랬어 라고 하면 미투 나도 그랬어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 하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이 비단 물론 성추행과 성폭행 위계에 의한 성착취 이 한 부분이 아니고 너무나도 많은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노동착취에 대한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죠.
이제는 어렵고 힘들게 일하는 월급 받는 사람들, 여러분들 대부분이 월급 받는 사람들일 텐데 월급 받는 사람들이 월급을 떼어 보이는 일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특히 아르바이트 해본 사람들은 최저임금 수준도 못 받는 경우도 또 있을 거고요. 공장에서 그렇게 일하면서도 제대로 월급 못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일들도 뛰쳐나오고 나오면서 나도 그랬고 나도 그랬고 나도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많이 당했으니 이제 그런 일이 없게 하자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많은 일들이 있어야 될 거고, 저도 예전에 결혼하기 전에 그 임금 문제 때문에 제가 군대 제대하자마자 그러니까 PC방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임금도 제대로 못 받고 그렇게 그만둔 일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분이 살아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임금을 제대로 못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때만 해도 그 사람이 안 주면 안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참 모르는 사람도 아니었고 열심히 운동도 했다고 하고 노동법도 잘한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막상 저한테 닥치는 일에 대해서는 저는 두려운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부조리하고 위계해한 이런 일들이 이젠 잊지 말자 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내가 목사다 이 방송에서 왜 성경 얘기를 안 하냐? 목사 꼭 성경 얘기만 해야 됩니까? 성경 얘기 안 할 때도 있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이 미투 운동을 넘어서 사회 부조리에 대한 정화 운동을 이야기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 성경적 삶,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하면서 살아보자라고 하는 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제가 어제 최문기 목사 프라하의 최문기 목사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상식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상식. 도대체 상식이 뭐냐? 상식이 우리가 사는 삶보다 바닥에 있는 거냐? 아니면 우리의 삶 이상적인 삶이 상식적인 삶이냐? 상식은 도대체 어느 수준의 삶을 살아야 상식적인 삶을 사는 거냐라고 이제 고민을 하면서 두 사람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는데 상식은 사실은요 굉장히 그 클래스가 높은 이 삶의 수준이에요. 왜냐하면 누구나 다 동의하는 삶이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삶의 수준과 모양이 누구나 다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은 아는 거죠. 여러분은 아는데 저는 모르죠. 저 잘 살아요. 저 괜찮아요. 이 정도 살면 괜찮지 않아요가 아니라 누구나 다 당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이게 사실 상식이거든요. 누구나 다 동의하는 삶. 여러분은 누구나 다 동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사실 성경적인 삶이 그래요. 성경적인 삶은 제가 매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를 뛰쳐나오고 교회를 욕하고 교회는 쓰레기다 그 목사들 보고 뭐라고 하고 막 개독교다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과의 여러분과의 상처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과 여러분들과의 모습입니까? 성경적 삶은요, 여러분들이 성경적 삶만 살아준다면, 그분들이 누군가가 성경적 삶만 살아준다면 절대로 문제가 생길 수가 없어요. 왜? 누구나 다 괜찮다라고 동의할 수 있는 삶이거든요. 그게 성경적 삶이에요. 그 삶을 살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삶을 살려고 우리가 사랑하는 거고, 그 삶을 살려고 우리가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 삶을 살려고 우리가 그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듬으려고 노력하는 거고, 그 삶을 살려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 이야기로 돌아갔지만 상식과 비상식, 우리가 지금 미투 운동하는 거는요 상식적으로 돌아가자라는 거예요. 상식으로 우리가 그 인권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성의 인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자는 거예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것,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 미투 운동 자꾸 이야기하지만 그러니까 성착취에 대한 것으로 너무 이제 물론 미국에서 그렇게 시작됐지만 여성의 날에 대해서도 그 이야기들이 좀 많았지만 더 넘어서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미투 운동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노력, 기독교인들이 그런 고민, 적어도 교회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그것을 하지 말자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조금 목소리가 좀 높았는데요. 우리 크리스찬 TV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들에 대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댓글에 그런 이야기들 댓글을 달아주시면 좋겠고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서로 소통했으면 좋겠고요. 혹시 저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카페에 이야기하셔도 좋고 그리고 더 채플 커뮤니티 더 채플 코뮌 @gmail.com 아마 공지사항에 보면은 그 이메일이 있을 텐데요. 그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와 직접 소통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함께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댓글도 좀 많이 남겨주시고 그리고 그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 혹시 안 하신 분 있으면 구독해 주셔서 우리가 같이 더 즐겁게 방송하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그 십시일반적인 후원 그것으로 우리가 큰 일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더채플 커뮤니티 일산이 마련되어져 있고 청주가 지금 마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서울 크리스찬 살롱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분들의 참여와 성원 그리고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저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려면 사람이 함께 해야 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더 채플 커뮤니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커뮤니티입니다. 로컬 커뮤니티예요. 여러분 함께 하셔야 지역에서 함께 해야 지역이 변하고 여러분의 삶도 변하고 그 상식적인 삶을 성경적인 삶을 설교적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이들의 모임 이게 더 채플 커뮤니티입니다.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고요. 저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함께하는 이들이 부족하니까 제가 맥이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